우리 구독자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번에 이어 사고 물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더 모아봤습니다. 함께 즐겨보시죠. 2016년부터 시작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트캐스팅에서 방송하는 괴담 채널 마가바나시. 기타 큐슈에 사는 서점 직원인 카나키 씨가 학생 시절 후배이며 영화 작가이기도 한 카토 요시키 씨를 패널로 삼아 펼치는 괴담은 가벼운 말투와는 달리 손에 땀을 줄 정도로 스며드는 무섭고도 불가사의한 이야기뿐입니다. 이번에는 이 마가바나시 중에서 사고 물건을 보러 갔을 때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엄마, 여기서 주먹밥 냄새가 나. 남편과 4살 아들.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 전업주부 다카기 씨는 근시일 내에 도심으로 이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에 틈이 날 때마다 물건을 찾으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던 그녀는 그날 부동산의 안내를 받아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의 물건들을 몇 군데 직접 보러 갔습니다. 저 실은 여기서 10분 정도 거리 안에 희망하시는 조건과도 얼추 맞고 가격도 합리적인 매물이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보러 가시겠습니까? 갑자기 부동산 청년 직원이 보여준 평면도는 2층짜리 단독주택. 확실히 그가 말한 대로 평면도는 희망 조건에 맞았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싸서 다카기 씨는 엄청나게 싸네요? 무심코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실은 전에 사시던 분이 2층에서 스스로 목숨을. 빠른 말투로 내뱉은 뒤 다카기 씨가 자세히 보길 기다렸다가 사고 물건이라는 놈입니다 하며 미안하다는 듯 중얼거립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 겪는 일이네요. 다카기 씨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미소를 짓고 그럼 한번 보러 갈까요? 가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대답했다나요. 당연히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심령 스팟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고 물건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건지 궁금해진 겁니다. 여름 햇살 속에서 땀에 젖어 걸어가 도착한 그곳은 상상보다도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도 그 인상은 바뀌지 않았고 여기가 사고 물건이라고 해도 도저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분위기의 물건이었습니다. 우와, 넓다. 예, 맘대로 뛰어다니면 안 돼. 가구도 거의 없으니 괜찮습니다.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하는 부동산 청년에게 꾸벅 머리를 숙이며 신발을 벗고 있자 거실과 복도를 한바탕 뛰어다니던 아들이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주먹밥 냄새가 나. 무슨 말이니? 얘가 참 배라도 고픈 건가? 다카기 씨의 말에 청년은 웃고 있을 뿐 대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층을 한번 둘러보았는데요. 어디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여기라도 괜찮을지 몰라 같은 생각이 스쳤다고요. 그러나 그럼 2층으로 올라가실까요? 라는 청년의 말에 확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앞에 살던 사람이 2층에서 죽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침실, 서재, 몇 군데인가의 방을 안내받았습니다만 역시 어딜 가도 다카기 씨가 생각하고 있던 사고 물건의 분위기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다다미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미닫이 문을 쓱 여는 순간 아, 여기다. 직감적으로 생각이 들었다네요. 어느 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묻지도 않았고 다카기 씨에게도 역시 영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겉보기엔 별다를 것 없는 3평 정도의 심플한 다다미 방. 자기도 왜 여기라고 생각했는지 다카기 씨가 설명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눈치챈 건지 저 혹시 뭔가 느껴지시거나 하세요?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아, 그럼 역시 여기가? 네. 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냥요? 어색한 침묵. 그걸 끊어내듯 부동산 청년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실은 이 방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봉을 걸면 덜컹 하는 소리를 내며 내려온 건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나무 계단이었습니다. 다락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꽤 넓어서 평소에는 안 쓰는 물건들을 보관하기 편리해요. 와, 좋네요. 지금 올라가 보세요. 청년의 권유를 받은 다카기 씨는 끼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서 머리를 넣고 들여다봤습니다. 고요함이 가득한 깜깜한 다락, 훅 날아오는 여름의 열기. 죽는다. 전에 살던 사람이 죽은 곳은 여기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뭔가가 있어. 순간적으로 다카기 씨는 그런 맹렬한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소름이 돋고 갑자기 떨리는 몸을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잠시 말을 잃고 있던 다카기 씨였습니다만 아무런 말 없이 눈앞에 가만히 있는 청년을 떠올리자 겁먹은 것을 숨기듯 아니 다락방은 역시 덥네요. 겨우 말을 쥐어 짜냈다고 합니다. 청년은 조용히 다카기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 네. 다시 말이 없는 청년. 저 예를 들어서 말인데요. 이 다락 수납 필요 없으니까 막아달라고 부탁하면 네, 가능합니다. 전부 무료로요. 다카기 씨가 다 묻기도 전에 청년은 그렇게 말했다네요. 결국 다카기 씨는 다른 집을 선택해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또 주먹밥집에 가고 싶어. 거기서 그 형하고 놀고 싶어. 그날 이후로 아들이 가끔 그렇게 조르는 일이 최근의 고민이라는 다카기 씨. 그 형. 그것은 분명 부동산 청년을 말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그때 다락에 있던 다른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다카기 씨 마음속에서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다카기 씨 일가가 이사한 새 집은 그 주먹밥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요. 다카기 씨는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의 다다미방 바로 위가 그 다락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있던 위치와 딱 맞았던 걸까요? 그리고 주먹밥 냄새가 난다는 아들의 말은 뭘까요? 사뭇 궁금함을 자아내게 만드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미야기현 센다이시 어느 곳에서 한 남성이 겪었던 공포 괴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가실까요? 이것은 제가 근무하는 곳의 상사인 A씨라는 남성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젊었을 때 센다이 시내의 싸구려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는데요. 그 아파트 방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A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있던 장소라는 게요. 평소에 저도 자주 지나던 곳이라 궁금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아파트로 이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A씨는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날부터 가위는 매일 밤 계속되게 되었다고요. 가위에 눌리면 평소에 A씨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자는 버릇이 있다는데요. 그게 강제적으로 몸을 위로 향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가위에 눌리는 동안은 너무 무서워서 항상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답니다만 어느 날 밤, 그날 A씨는 뭔가가 달랐던 걸까요? 가위 눌리는 중 문득 눈을 떠보았던 겁니다. 그러자 눈앞 공중을 몇 명의 오치무시아들이 줄을 지어 방을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오치무시아란
폐잔병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피를 흘리며 힘없이 걸어가는 오치무샤 일행. 너무나도 기이한 그 광경에 A씨는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말았다나요. 다리를 끌고 가는 자, 어깨에 부축받아 걸어가는 자도 있었고 그 일행의 행진은 너무도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일행은 집안 끝까지 걸어간 자부터 순차적으로 벽 속으로 사라져갔고 마지막 오치무샤가 벽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윽고 A씨의 가위도 풀렸다고 합니다. 오치무샤 일행이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 건가. A씨도 정확히 알 수가 없던 모양으로 길게도 짧게도 느껴지던 그런 애매한 감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위가 눌리는 동안은 잠에 들 수가 없어서 그게 매일 밤을 계속되니 A씨도 수면 부족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고 낮에 일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면 부족으로 매일 점심시간에 잠만 자던 A씨의 모습을 보고 회사 선배가 걱정하며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에이, 괜찮아? 괜찮아요. 잠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힘없이 우는 A씨의 얼굴을 보고 선배는 오히려 더 걱정했죠. 정말 괜찮은 건 맞아? 에이, 뭐 힘든 일 있으면 말해봐. 그렇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 말에 A씨도 마음이 움직였고 믿어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연속된 가위 눌림과 오치무샤의 행렬에 대해 모든 것을 선배에게 이야기해봅니다. 그러자 선배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힘들었겠다. 뜻밖에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쉽게 믿어준 선배였는데요. 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을 위로 향하게 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오치무샤 같은 것들은 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데도 강제적으로 위를 향하게 되는 시점에서 너는 귀신에게 지게 되는 거야. 계속해서 지면 평생 수면 부족이야. 그러면서 선배는 격려해 주었다고 하는데 귀신에게 진다니 지고 싶진 않지만 그쪽에서 제멋대로 해오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말하는 A씨에게 선배는 주저하지 않고 싸우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귀신하고 싸우는 거라고. 어떻게 말이요? 선배의 뜻밖의 조언에 뭔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른다. 희망을 발견한 A씨가 그렇게 물어보니 선배는 잠시 생각한 뒤에 나는 지지 않아 라고 하는 거지. 예? 혹시 주문이나 경전 같은 비법이 선배에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살짝 기대하고 들었는데 A씨는 선배 말에 맥이 풀렸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수면 부족으로 매일 밤이 힘들었던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배가 말하는 대로 실행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에도 여전히 가위가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옆으로 누워 자는 A씨를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위를 향해 눕히려 합니다. 정말 질리지도 않고 매일 밤 반복되는 이 개떡같은 짓거리에 A씨도 자연스럽게 분노가 솟구쳐 올라와 나는 지지 않아! 가위가 눌린 상태라 실제로 소리는 안 났지만 온몸으로 지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 몸을 옆으로 돌리려던 순간 더 강한 힘으로 몸이 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오히려 귀신을 화나게 한 건지 더욱 강한 힘으로 억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A씨는 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더 크게 외치며 저항했죠. 그러나 귀신의 힘도 점점 강해지기만 할 뿐. 공방은 계속됐고 싸움의 피로를 느낄 즈음 어느새인가 귀신도 돌아갔는지 깨닫고 보니 바깥이 밝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귀신과 붙어봐야 헛것이라는 걸 안 A씨는 그날 중으로 새 집을 찾아 이사하기를 결심했다고요. 집을 뺄 때 일단 집주인에게도 가위와 오치무샤 이야기를 해봤더니 예? 그래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처음으로 듣네요. 말을 더듬으며 답하는 집주인의 얼굴은 분명히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입주할 때는 말 안 했겠지만 분명히 뭔가 있는 집이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A씨는 그 아파트를 뒤로 했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준 A씨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아파트가 세워진 장소가 옛날에 죄인들을 처형하는 처형장이었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A씨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몇 번인가 그 장소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아파트의 흔적은 없고 지금은 광장처럼 변해 있고 항상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광장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도 어느 한 구석만은 아이들이 전혀 다가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저기가 A씨 집이 있던 자리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영감이 없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민한 아이들은 뭔가를 느끼고 그 구석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살짝 신기한 그 광경을 저는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오치무시 아파트는 법적으로 봤을 때 설명 의무가 없는 시민적인 사고 물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입주자 입장에선 고지해줬으면 하는 땅입니다만 법률상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요. 유감스럽게도 이 이야기에 집주인의 대응이란 게 심리적으로는 맞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만 법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가시죠.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시즈오카현 SC에 있는 모 대학 여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고 기숙사에는 기숙사를 관리해주는 기숙사 이모라고 불리는 나이가 많은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 기숙사는 지은 지 30년 이상이 지난 낡은 3층짜리 건물로 1인당 방 하나씩 배정되어 있지만 벽이 얇고 옆방 소리가 들릴 정도로 허술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도 기숙사 안에서 친구도 생기고 저는 정말 즐거운 기숙사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날까지는 말이죠. 6월 장마철의 어느 날, 제 방은 제일 위층인 3층이었는데요. 그 방이 비가 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은 적었습니다만 빗물이 천장에서 똑똑 떨어져 옵니다. 저는 기숙사 이모에게 상담했는데요. 빈 방이 없으니까 친구랑 같은 방을 써. 차갑게 취급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방을 쓴다고 해도요. 모든 방이 좁고 둘이 자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모는 알고 있었겠죠. 1층 제일 안쪽 방이 있는데 조건이 있어. 이모가 주저하는 느낌으로 말을 꺼냈던 겁니다. 조건이란 그 방은 계속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곰팡내가 난다는 것. 그것과 옷장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옷장은 사용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만 안쪽에 행거를 거는 봉이 망가져서 못 써 하는 말을 듣고는 눈물을 머금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짐을 싸서는 1층 제일 끝방으로 이사했는데요. 이모가 옷장에 테이프를 붙여서 열리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열지 말아줘. 이모는 다짐하듯 말하고 그대로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방을 살펴보니 정말로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았던 걸까요? 방에는 곰팡이 냄새, 창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비가 새는 방보다는 낫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무렵 저는 누군가 말하는 소리로 잠이 깼어요. 기숙사 벽이 얇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라 저는 옆방 사람이 떠드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새벽 2시 무렵이 되자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기숙사 친구에게 옆방 애가 한밤중에 전화질하는 것 같아. 엄청 시끄러워. 그렇게 말하자 친구에게서 돌아온 한마디는 그 옆방에 지금 교생 실습으로 본가로 돌아갔어. 지난주부터 없을 텐데.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체 누구의 말소리를 들었다는 걸까요? 옆에 옆방 사람 목소리인가? 찝찝한 채로 그날도 밤을 맞았는데요. 역시 새벽 2시 무렵 어디에선지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어디에서 들리는 소린지
저는 이불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자 콩콩 콩콩. 그날은 말소리뿐만 아니라 판자를 두드리는 소리도 같이 들려왔던 겁니다. 식은땀이 후악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틀림없이 바로 옆에 있는 옷장 안에서 들려오는 거였거든요. 옷장은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고 누군가가 들어간 듯한 흔적도 없습니다. 설마 이모가 테이프를 붙이기 전부터 누군가가 숨어들었을 수는 없겠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틀 내내 옷장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거기 숨어 있는 이유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판자를 두드리는 노크 소리와 이야기 소리도 분명히 옷장 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겁니다. 저는 조심조심 옷장으로 다가가서 누구 있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야기 소리가 딱 그쳤던 겁니다. 저는 섬뜩함을 느끼면서도 옷장에 붙은 테이프를 천천히 벗겨내고 조용히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비명을 들은 기숙사생들이 우당탕 모여들었고 기숙사 이모도 무슨 일이냐는 느낌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호기심의 눈길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저의 떨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고 말았거든요. 저 옷장 안에 목을 맨 여자가. 제 말에 놀라며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옷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공간이 있을 뿐이었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목을 맨 여성이 늘어져 있었을 텐데 지금 봤더니 그곳은 빈 껍데기일 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텅텅 빈 옷장인 겁니다. 아연실색하는 저를 보며 웅성대는 기숙사생들. 그걸 이모가 각자 방으로 돌아가라면서 쫓아냈습니다. 기숙사생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그 후 저와 둘이 된 이모는 한숨을 내쉬고 나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장은 열지 말라고 말했잖아. 저는 이모의 격한 태도에 놀라면서도 왜냐하면 옷장 안에서 말소리랑 노크소리가 들렸다고요. 했더니 하고 다시 한숨을 내쉰 기숙사 이모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정도 전이야. 이 방에서 극단적 선택이 있었어. 옷장 봉에 끈을 걸어 목을 매달았어. 그래서 봉이 망가진 거지. 그래도 한참을 기숙사생들이 쓰도록 했지만 말이야. 이 방에 들어왔던 애들 모두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결국 잠가두게 된 거야. 역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되네. 그 뒤로 저는 이모 방에서 잤습니다만 옷장 안의 여자를 떠올리고 말아 좀처럼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빗물이 새는 방 수리가 끝나기 전에 기숙사를 나왔고 아파트에서 자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대학교의 기숙사는 헐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문득 집에 있는 옷장을 보면 안에서 목을 메고 있는 여자일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숙사였습니다만 일반 임대주택에도 조건 붙은 사고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입주자 쪽이 심리적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흔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요. 근데 그 여자는 왜 옷장 문을 톡톡 두드렸을까요? 혹시 그게 아니라 숨이 막혀 발로 쿵쿵 찬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제 영상인데도 잘 찾을 수가 없네요. 찾아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마지막으로 귀신을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고만 한 사고 물건에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토 렌큐지라는 절의 주지 스님인 미키 다이온 앞으로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되게 유명하고 TV에도 많이 나오는 스님이죠.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시달리는 사람, 인형을 앵마게 해달라는 사람, 떠도는 영가를 공양, 성불시켜달라는 사람, 그런 실화나 자신의 체험 등
현대 괴담, 기담들을 수록한 괴담 화상의 교토 괴기담, 수견의 길편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집세가 저렴한 것에 끌려 사고 물건에 사는 30대 여성. 예전에 거기 살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맨션에 한 집으로 이사를 간 뒤 이상한 그림자, 옆집 소음 등의 괴현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날 저는 업무관계 클라이언트 분과 직접 만나서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친구와 식사하러 갔고 늦은 시간까지 이자카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이 친구에게 집에서 겪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대로 우리 집에 자러 오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불안한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안심했죠. 우리가 맨션 앞에 도착했던 건 새벽 2시를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4층 버튼을 누르자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대로 다른 층이 멈추면 어떤 기분일까? 등등 친구가 농담을 하고 있는데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습니다. 멍해진 친구와 눈을 마주친 저는 바로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소리 같은 소리는 나는데요. 좀처럼 받지를 않네요. 다시 한번 눌렀더니 그때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왔습니다. 땡땡 경비회사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엘베 안에 갇혔어요. 했더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는 소리가 난 뒤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는 이건 심령현상일지도 몰라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작동시켜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안내가 들린 지 몇 분이 지났습니다만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친구도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5분 이상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비상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폰에서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원격으로 가동을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쪽에서 세 분의 모습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전기계통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안심하세요.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바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우리 2명이에요. 어디 모니터를 보는 거죠? 땡땡맨션 엘리베이터죠. 틀림없습니다. 같이 계신 남성분은 지금 구석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위를 보고 계신데요. 우리 둘은 눈을 마주보며 놀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자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순간 엘리베이터 등이 갑자기 꺼졌다가 다시 켜졌고 엘리베이터는 움직이기 시작. 4층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조금 떨어지자 친구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봤어! 라고요. 저도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도 보였어. 엘리베이터 실내등이 순간적으로 꺼졌을 때 구석 쪽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봤더니 쭈그리고 앉아 우리를 보고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던 겁니다. 일단 집으로 들어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요. 우리 집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있자 그 남자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옆집으로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도 무섭습니다. 친구와 둘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거기에 세 번째 옆집 사는 분이 문을 열고 이쪽으로 와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봤어? 그렇게 말해왔어요. 모르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해주었습니다. 거기서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입주한 집은 몇 달 전에 살인사건 현장이 된 집이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이웃 간 소음이었던 겁니다. 처음에 우리 집 옆집 사는 분이 밥
밤늦게까지 마작을 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화를 낸 남자가 마치 괴롭히듯 매일 새벽에 인터폰을 누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듯 지금 우리 집 살던 분이 음악을 큰 소리로 틀어놓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주고받으며 며칠을 계속한 뒤 우리 집에 살던 분이 이제 이런 짓은 그만두자고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싸움이 돼 우리 집에 살던 분이 상대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도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날 친구 집으로 가서 잤고 바로 그 멘션을 해약했습니다. 심야의 마작패를 섞는 소리, 이어폰에서 흐르던 수수께끼의 음악, 심야에 울리던 인터폰. 어쩌면 둘은 아직도 싸우고 있을지도요. 그렇지만 실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외로워 보이는 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체험자가 저뿐이라면 분명 누구에게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저 자신은 나쁜 꿈이라도 꾼 거라며 이지를 애쓰고 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같이 동시에 체험한 이 일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사람은 죽어도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혼령은 남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여성, 하야마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아파트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을 두 사람에 대해 위령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판 모르는 분을 위해 공양을 올리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모르는 분을 위해 기도 올리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함께 불경을 올립시다. 라고요. 그러자 하야마 씨는 부끄러운 듯 지금은 취미가 됐습니다만 사실 처음부터 이사가 취미는 아니었어요.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야마 씨는 실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웃과의 갈등으로 이사를 강요받은 모양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심지어 외로움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로는 정착한다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 이사할 생각으로 살았더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사 자체가 즐거워진 모양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쪽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힘이 들었겠지만 죽은 후까지도 갈등이 계속되는 게 안타깝게 느껴져 위령을 부탁하러 온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 공감한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기분을 살핀다는 건 하나의 구원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공감 방식에는 행복을 불러오는 경우와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괴로운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모두가 절망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도 인간에게는 미래가 있고 그것을 바꿀 힘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요. 그리고 공감하는 상대가 돌아가신 분이라도요. 스님이신 미키 다이오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말씀으로 설법도 해주시는군요. 귀희의 일본 괴담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큰 교훈을 주셨네요. 이렇게 사고 물건에 대해 쭉 모아봤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